시장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어도 확실하게 해먹을 수 있는 섹터가 정말 지금 정말 많아요. 정말 괜찮은 기업들이 많고요. 시장이 무너져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이미 1월, 2월 통해서 많이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차라리 물려버려도 괜찮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섹터들이 있냐? 반갑습니다. 경제 트렌드 박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나스닥 정말 요즘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또 너무나 다들 힘든 시기를 많이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데, 어떻게 하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을지, 어떻게 해야 최대한 계좌를 빨리 복구해서 이 다시 저점에서 또 좋은 종목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잡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잘 살리시기만 하면은 충분히 오히려 더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의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큰 돈을 벌어다 주기 위해선 큰 폭락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초반에 잠깐의 고생하는 거를 감수하면서 달려주면은 충분히 오히려 이 기회를 삼아서 계좌를 3배, 4배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때 손 놓고 있게 되면은 그대로 시장이 다시 올라와도 잘해야 본전이고, 아니면은 이미 바뀌어버린 시장에서 그대로 내 종목만 소외된 채 놔둬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지금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정 크게 물려있는데 못 건드리겠다면은 어떤 거는 그대로 들고 가도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뤄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이거를 하려면은 지금 시장이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무식하게 빠지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하게 제가 잘 정리를 했으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보시게요. 일단은 지금 시장 정말 심상치 않죠. 단순 조정이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의도적으로 흔들고 있는 시장이고, 그게 결코 짧지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시장이 흔들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전략적인 카드거든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떤 시장이 의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살려서 오히려 큰 부를 이룰 수 있는지 목차를 정해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나스닥 폭락의 진짜 이유가 뭘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대부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단순한 기술주에 대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가지고 있으면은 최근에 뭐 유행했던 급등했던 종목들, 결국에는 나스닥은 다시 회복돼서 다시 내 종목 수익 전환되고, 결국에는 계속 그냥 끌고 가는 게 낫지, 뭐 이런 판단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또 지난 2년 정도의 나스닥 퍼포먼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스닥을 시작하신 분들이 이 나스닥이라는 시장이 얼마나 냉정하고 무서운지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M7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다음 세대 M7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일단은 나스닥 폭락 진짜 이유 중에서 첫 번째 진짜 이유가 미국 정부의 부채, 즉 리파이낸싱 문제거든요. 이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6개월 동안 무려 7조 달러에 해당하는 부채를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이 정도 규모로 갚으려면은 금리가 높으면은 미국 정부가 부채를 더 높은 금리로 빌려야 되는 부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아지길 원하겠죠. 이 환경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뭐냐면은 4% 이하의 금리로 부채를 재융자하려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년물 국채금리가 4.8%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금리도 낮아지면서 국채를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트럼프 행정부 이제 지금 어떻게 시장을 흔들어서 금리를 낮출까, 이거를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당연하게 불확실성을 조성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과, 관세 유예, 다시 관세 부과, 관세 유예, 이걸로 계속 시장을 농단할 수밖에 없는 활용입니다. 지금 관세 정책을 활용해서 중국, 유럽 등에서 계속 추가 관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원하는 수준까지 계속 할 수밖에 없고 6개월 동안 계속 해먹을 겁니다. 네, 앞으로 시장 조정이 지금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최바닥에 근접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개별주는 시장에서 소외되는 섹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회복되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돌파할지 제가 이따가 또 설명드리고, 어떤 종목들이 좋을지도 좀 말씀드릴 거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의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 자금을 어디로 끌어들이냐? 채권 시장으로 돈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지금 채권을 따라서 산다? 어차피 그럼 또 채권도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일단은 팔아먹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채권 사면은 여러분들 절대 안 돼요. 채권 매수세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국채금리 하락시키고, 국채금리 하락되면 연준이 금리나 명분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는 더 낮은 금리에서 부채 재융자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채 쪽은 여러분들이 절대 안 건드리시는 게, 채권 쪽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즉 결과적으로 지금 나스닥의 하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설계된 흐름이고, 이거를 6개월 동안은 계속 해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에 시장이 고점을 향하면서 고점이 형성됐던 종목들을 많이 물려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6개월 뒤에 다시 시장이 반등한다 하더라도 내 종목도 다시 올라와 주겠지,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제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 상황에서 헤지펀드나 이쪽 기관들이 괜히 정보력도 빠르고 멍청하지도 않고 세계의 탑클래스 애들이 모여있는 애들이 괜히 아시아 증시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국 증시 쪽으로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외국인 매수세가 적다고 얘네들이 다 돈을 치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증권이나 아니면 증권사 HTS에 찍히는 외국인 매수세에 그대로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다 어떻게 해서든 우회해서라도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아 증시를 염두에 두고, 지금 홍콩 증시는 어차피 망가졌고 일본은 엔키리 청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배제하고, 중국 쪽은 경기 침체 때문에 또 배제하고 하면은 인도나 한국 정도인데, 솔직히 인도 시장 투자 난이도 지금 레벨이 너무 높아졌고 얘네도 복잡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시장에서 투자하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보는데, 또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이 안 좋아도 시장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어도 확실하게 해먹을 수 있는 섹터가 정말 지금 정말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옥석 가리기 할 만한 종목들도 정말 괜찮은 기업들이 많고요. 시장이 무너져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이미 1월, 2월 통해서 많이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차라리 물려버려도 괜찮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스탑보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섹터들이 있냐? 일단은 첫 번째는 원전 섹터가 있습니다. 지금 체코 원전 수주도 얼마 안 남아있고, 얘네가 차라리 여러분의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면 어느 정도 기대 심리까지만 해먹으셔도 돼요. 리드 타임이 이제 일주일, 2주 정도 남은 거기 때문에 기대 심리 정도까지만 플레이를 하셔도 원전 쪽 뭐 두산 에너빌리티, BHI 뭐 이런 종목들 많죠. 자세한 타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느 정도는 제가 또 공유를 자주 해드리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는 일단 원전 섹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금리 인하 같은 경우, 이건 나스닥에서도 통한 전략이겠지만은 원전 다음에는 그러면 제약 쪽이 있거든요. 금리 인하 사이클에는 결국 제약 쪽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 뭐 신약 개발 쪽으로는 뭐 보로노이도 있겠지만 지금은 고점이기 때문에 타점 관리가 좀 필요하겠죠. 근데 나 그냥 물려버리겠다 한 분들도 브루노이 같은 경우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오늘 좀 조정 받았으니까 ABL 바이오 같은 종목도 너무나 좋죠. 이런 지금 또 임상 스케줄도 기대 심리로 나올 만한 스케줄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 기업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제약 쪽 같은 경우에도 베스트 5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방산주가 있겠는데, 바로 직전 영상에서 하나시스템, LIG 넥선, 방산과 우주항공 쪽으로 다 잡고 가는 하나시스템 있겠고, 하나시스템도 파트너십 이용 중이신 분들 잡았을 건데, 지금 자리도 저는 이제 다시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33,000원대 좀 낮게 잡아서 31,200원대 이 정도에 잡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LIG 넥선은 뭐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올라버렸다 치지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그때부터 반등이 시작됐고 오늘 바로 10%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산 쪽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커버해 드릴 테니까 유념해서 좀 보시면은 너무나 좋은 섹터거든요. 그리고 조선 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뭐 하나오션이나 이런 거 놓치신 분들, 뭐 태강, 성강밴드 계속 재매수 타점 저희 멤버십 분들 같은 경우에 잡아드리고 있고, 멤버십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 시청자분들 위해서 공개 영상에서 하나 엔진 같은 종목도 제가 잡아드렸단 말이죠. 그런 섹터들 시장이 안 좋아도 충분히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물려버려도 안전하게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섹터들이 많습니다. 또 지금 크게 조정을 받은 뭐 LS그룹이라든지 전력 인프라 쪽도 있거든요.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옥석 가리기 할 만한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특히나 LS그룹은 최근에 뭐 회장 발언으로 큰 조정은 받았지만 결국에는 지금 북미 쪽으로 진출해서 러브콜을 보낼 만한 그룹이 LS그룹밖에 없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자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LS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 구간에서 다시 잡아서 아니면은 물려 있으신 분들도 비중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버티거나 해서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이런 순환매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빠지기만 하거든요. 계속 빠지기만 하고, 그나마 나스닥 쪽에서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 나오면서 볼만한 게 비만 치료제 쪽에 일라이릴리 정도? 아니면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반등하고 회복한다면은 뭐 팔란티어 간다는 전략이 있다든지 숏을 잡는 전략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잠은 주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밤새면서까지 투자하고 싶진 않거든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사람이 밤낮 바뀌면 건강이 망가집니다. 건강이 무조건 우선이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닥 다져서 계속 다시 상승 사이클이 일어날 수 있을 때 그때 종목 세팅하거나, 아니면 정말 괜찮은 기업 지금 한국장에서 수익을 보면서 조금씩 계속 모아가는 전략으로만 하세요. 그렇게 가시면은 지금 일단 6개월 동안 이 한국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수익을 보실 수 있고, 그 뒤에 올해 연말 정도나 해서 다시 나스닥 종목 쓸어담기만 하셔도 또 그때 되면은 대장 섹터들 다 바뀔 거거든요. 저는 절대 그 뒤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대장 섹터가 그대로 유효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흐름은 이 정도 사이클이 지나면은 큰 흐름은 다시 바뀌게끔 돼 있어요. 뭐 엣지단이나 클라우드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새로운 흐름이 잡힐 거고,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전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한국장에서 시드 2배, 3배 불려놓고 그 불어난 시드로 나스닥 저점에서 다시 공략할 준비를 지금부터 정말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한국장에서 확실하게 돈이 몰릴 수 있는 섹터를 정확히 짚으셔야 된다는 거. 그걸 제가 이제 직접 뽑아드리자면은, 일단은 당장에 리드 타임이 얼마 안 남은 게 원전 쪽이 있겠고, 그 다음 원전 쪽 바로 바통 이어갈 게 제약 쪽 정도가 있겠고요. 아니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대응을 원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멤버십 들어오셔서 편하게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전략까지, 그리고 지금 정말 시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 다 받아가시면 좋겠거든요. 물론 시간이 되셔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일일이 다 모니터링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상만 꾸준히 보셔도 충분히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이신 것 같아서, 그러신 분들은 멤버십 한번 상담 접수해 보시면 충분히 도움 되실 겁니다. 뭐 원전, 제약, 뭐 이런 쪽, 방산, 조선, 또 식품 쪽도 있고 뷰티 쪽도 다시 또 잡을만 하거든요. 전력 인프라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먹거리가 많은 시장에서 이거를 다 흡수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장에서 돈이 몰리는 섹터를 정확하게 알고, 차라리 물리더라도 이쪽에서 수익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강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스닥 시장 보면서 조정인가 저점 매수 기회인가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어지간히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구조적인 투자를 하시길 권해드려요. 여러분들이 진짜 돈이 몰리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섹터는 제가 오늘 잡아드렸으니까 한국장에서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다른 의견이나 생각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뭐 다는 할 수 없겠지만은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이런 내용을 좀 아시고 풀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얇은 책 3권을 고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영국의 요리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일의 유머책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미국의 역사책입니다. 그만큼 역사가 짧은 나라예요. 그만큼 이 나스닥이라는 시장은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감히 예측할 수 없기도 하는 시장이에요. 오늘 제가 풀어드린 이 예측이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역사가 짧은 만큼 지금 그러면은 최대한 맞게 예측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큰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의 데이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흐름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큰 자금들의 흐름은 나스닥을 이탈하고 있고 개미들의 무덤이 되고 있는 시장이 맞아요. 아시아 증시로 돈 잘 버는 애들은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과거에 뭐 나스닥은 이 시점까지 빠지면은 이제 반등할 차례예요. 경기 침체는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올라가요. 나스닥은 뭐 항상 그래왔으니까 다시 회복할 거예요. 이거를 굳이 믿을 필요는 없거든요. 한 가지 정해진 거는 나스닥뿐만 아니라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섹터의 전체적인 대장주들은 늘 바뀌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리드타임이 6개월간의 조정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나스닥의 데이터나 역사가 아니라 트럼프 정부의 행정부의 정책적인 기획적인 부분에서 나올 흐름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리드타임을 봤을 때 6개월 뒤에 내 종목이 그대로 다시 살아날 거란 보장은 없다란 말이죠. 차라리 빨리 움직여서 이번 폭락장에서 가장 큰 기회를 잡아버리자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가장 큰 부를 이루는 거는 큰 폭락장 속에서 정말 과감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거든요. 뭐 과거에 서브프라임 때 마이클 버리도 그랬어요. 정말 큰 손실, 마이너스 30%대의 손실을 감수해서 털어버리고 과감하게 포지션을 잡아서 큰 돈을 벌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그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그 기회를 잡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거든요. 누군가는 그냥 본체만 채하고 방치하고 몰라 하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지금 돈이 몰리는 곳으로 움직이신다면 정말 이번 연도 안에 달라진 계좌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내년에는 그 달라진 계좌로 한 번 더 펌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잡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뭐 손절하면서 손실 보는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셔서 발생한 손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발생한 손실이고 시장의 흐름입니다. 이 기회 저랑 같이 꼭 잘 잡아보시고 너무 바쁘셔서 대응이 힘드신 분들은 멤버십 문의하셔서 실시간 투자 전략 앞으로 나스닥 이 폭락장을 통해서 최선의 선택이 뭔지 또 추가적인 리스크 없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투자 전략, 매수 매도 타점 공유, 그리고 박프로가 뽑는 탑픽들의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 다 같이 공유 받으셔서 편하게 한번 이번 연도 마무리 잘 해보게요.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마치겠고요. 이번 나스닥 폭락 절대 여러분들께 손실이 아닙니다. 더 큰 수익을 주기 위한 잠깐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좀 즐겁게 이 시장을 좀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